소장님, 응급실입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김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환자 이름이 김현우라고 하시는데요.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 태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밑이 찢어지고 뺨에 선명한 푸른 멍이 있던 그 얼굴 말이죠. 아버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그 순간 태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요. 육군 소장 김태성이 아닌 아버지 김태성으로서 마지막 전투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김태성은 정확히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입는 동작 하나하나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거울 앞에서 계급장을 확인하고 모자를 눌러 쓰는 순간까지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육군 소장 김태성. 부하들은 그를 군신이라 불렀어요. 규정 밖의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서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만큼 부대는 완벽하게 돌아갔고 상부에서도 인정받는 모범 부대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태성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아내는 조용히 반찬을 챙기고 평소라면 현우가 앉아있을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대학교 기숙사로 돌아간 지 한 달이 넘었죠. 현우 연락 왔어요? 아내의 물음에 태성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대학생이 뭐 할 일이 그리 많겠나. 하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우와의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성적, 진로, 앞으로의 계획. 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렸죠. 태성은 현우를 키우면서도 군대식으로 대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며 모든 일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했어요. 현우가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현우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현우는 태성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태성은 그것을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남자아이들은 다 그런 시기를 거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핸드폰에 현우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입대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에 입영 통지서 나올 것 같아요. 태성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입대 신청? 현우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굳이 지금 군대에 갈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미리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현우는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성은 답답함을 느꼈죠. 아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무엇 때문에 급하게 군대에 가려고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입대 신청을 했다고 하는군. 갑자기요? 왜? 태성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성인이고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다만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태성은 현우 생각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회의 중에도 부하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군대에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군 생활이 현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 혼자서 결정했는지,
왜 아버지에게 상의하지 않았는지가 마음에 걸렸죠. 한 달 후 현우의 신병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공식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어요. 육군 소장이 자기 아들의 수료식에 나타나면 부대 전체가 긴장할 테고 현우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성은 사복을 입고 훈련소 근처로 향했어요. 평소 입지 않던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이 어색했지만 그나마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죠. 훈련소 정문 앞에는 이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연인들까지 모두 설레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성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수료식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신병들이 대열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들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어요. 저 안에 현우도 있을 텐데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죠. 드디어 수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병들이 정렬하고 지휘관의 훈시가 이어졌어요. 태성은 쌍안경을 꺼내 신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죠. 현우였어요. 하지만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왼쪽 눈밑이 찢어져 있었고 뺨에는 푸른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상처가 아물긴 했지만 언제 다쳤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이런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를 리 없었죠.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면회 시간이 되자 태성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우와 마주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웠죠.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자신이 몰래 왔다는 것이 들통날 테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성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누가 현우를 때렸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우가 그 일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료식 끝났어요. 수고했다. 어떻게 지냈나? 네, 잘 지냈어요. 내일 부대 배치받고 본격적으로 군 생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태성은 현우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의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순간 현우의 목소리가 경직됐습니다. 아, 그거요?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태성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훈련 중에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와 폭행으로 생기는 상처는 명백히 달랐죠. 현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냐? 네, 정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성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현우가 말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우의 상처 난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육군 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 후 며칠간 태성은 심각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고 부하들과 회의를 할 때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었어요. 현우의 얼굴에 난 상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들이 맞았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태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위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육군 소장이었어요.
그의 모든 행동은 군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정치적인 파장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었죠. 만약 자신이 직접 나서서 현우 사건을 조사한다면 그것은 권력 남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군 기강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군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태성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강조해온 것이 바로 규정과 원칙이었어요. 부하를 함부로 대하는 것,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신뢰하는 부하인 김대령을 불렀어요. 김대령은 태성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죠. 김대령, 혹시 최근에 신병부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 김대령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태성은 망설였어요. 현우 이야기를 직접 꺼내기가 쉽지 않았죠. 그냥 요즘 신병들 적응은 어떤가 해서 물어본 것이다. 아,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그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특히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현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하나? 수료식 때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넘어져서 다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내의 말에 태성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내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나요? 훈련도 힘들고. 아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더군다나 신병훈련소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태성도 군대의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특히 상급자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예전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아내의 질문에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아버지로서는 당장 현우가 있는 부대로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육군 소장으로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만약 자신이 직접 개입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우에게도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었어요. 장군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현우의 군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당한 일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문제였어요. 태성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군기와 규율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밤늦게까지 고민한 끝에 태성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돌았어요. 소장이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는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였죠. 이번 주 내로 관할 부대 작전 점검을 실시하겠다. 태성의 말에 참모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어요. 보통 작전 점검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어느 부대를 먼저 점검하시겠습니까?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병 교육대부터 시작하자. 기초가 중요하지 않나. 태성의 답변에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해했습니다. 신병 교육대는 비교적 최근에 점검을 받았던 곳이었거든요. 굳이 지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언제 실시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 10시. 사전 통보는 오늘 오후에 하겠다. 참모들의 표정이 더욱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하루 전 통보라니 이건 거의 기습 점검 수준이었어요. 보통은 최소 일주일 전에는 미리 알려줘서 부대가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관례였죠.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결정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고 부하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오후 2시 신병교육대에 갑작스러운 연락이 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군단장님께서 작전 점검 나오십니다. 전화를 받은 교육대장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루 전 통보로 군단장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작전 점검이라고만 하셨어요. 교육대장은 서둘러 부교육대장과 각 중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내일 오전 군단장님이 오신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점검하고 정비하라. 부대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건물을 청소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간부들은 밤을 새워 준비해야 했죠. 특히 신병들의 생활관과 교육 현황, 복무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현우가 속한 중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대장이 급하게 소집을 걸었고 모든 신병들이 생활관으로 집합했습니다. 내일 군단장님이 오신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라.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군단장이라면 아버지였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는 것도 이상했죠. 평소 아버지의 성격상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상처를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수료식 때 혹시 몰래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았을 수도 있었죠. 생활관 정리를 하면서 현우는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온 것이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죠. 특히 자신을 괴롭혔던 고참들이 걱정됐습니다. 그들도 지금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현우를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김현우, 너 혹시 뭔가 신고한 거 아니야? 한 고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갑작스러워서. 하지만 고참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몇몇 간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는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마련이었죠. 밤늦게까지 부대 정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아버지를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동이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현우는 작게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아는 현우로서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작전 점검이 아닐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현우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상나팔 소리에 깨어났어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부대 전체가 일찍부터 분주했죠. 군단장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현우는 세면을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 밑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었죠. 뺨의 멍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처들을 보면서 현우는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날은 신병 교육 과정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야간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밤이었어요. 다들 지쳐서 빨리 씻고 자고 싶어 했죠.
하지만 고참들은 그런 신병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야, 신병들 집합. 고참 박병장의 목소리에 모든 신병들이 생활관 한가운데로 모였어요. 이미 여러 번 겪었던 일이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죠. 소위 통과 의례라고 불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실수한 놈들이 있었지? 그런 놈들은 다시 교육받아야 해. 박병장의 말에 현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 훈련에서 한 번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별것 아닌 실수였지만 고참들에게는 그것도 트집을 잡을 거리였습니다. 김현우 나와. 결국 현우가 불려나갔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끼어들면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 팔굽혀펴기 100개부터 시작하자. 현우는 말없이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팔굽혀펴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자세가 엉망이네. 다시 속도가 너무 느려. 다시.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고 현우는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습니다. 결국 팔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을 때 박병장이 다가왔어요. 정신력이 부족해. 정신교육이 필요하겠네. 그때부터 진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뺨을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기까지 했어요. 현우는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소리를 내면 더 심하게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른 고참 하나가 핸드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웃으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추억이 될 거야. 신병 때 이런 것도 겪어봐야 진짜 군인이 되지. 현우는 그 순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폭행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재미거리였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어요. 더욱이 그것이 영상으로 남겨진다는 것도 끔찍했죠. 폭행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현우는 눈밑이 찢어지고 뺨에 멍이 들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울거나 용서를 빌지 않았죠.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마라. 알겠지? 박병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 후로 현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에 신경 쓰고 고참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현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죠. 신고해봤자 더 큰 보복이 따를 것이 뻔했거든요. 그리고 그 동영상은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았어요. 언젠가 그 영상이 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현우야, 괜찮아? 옆 침대의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나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욱 불안했죠. 오전 10시 정각 태성의 차량이 신병교육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한 가운데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교육대장부터 모든 간부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죠. 경례. 교육대장의 구령에 맞춰 모든 간부들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태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경례를 받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현우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죠. 교육 현황부터 보고받겠다. 태성의 말에 교육대장이 서둘러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신병 교육 과정, 훈련 성과, 생활지도 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보고였죠.
하지만 태성은 그런 공식적인 보고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병들의 실제 생활 상황, 특히 부적응이나 문제가 있는 사례들 말이에요. 최근의 의무대 이용 현황은 어떤가? 태성의 질문에 교육대장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의무대 이용.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요? 신병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궁금해서 말이다. 부상이나 사고는 없었나? 교육대장은 서둘러 의무대 일지를 가져왔습니다. 태성은 그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지난 한 달간의 기록들이 쭉 나와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에 안면 외상으로 치료받은 신병이 여러 명 있었던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모두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태성의 경험으로는 뭔가 수상했죠. 이 안면 외상들은 모두 훈련 중에 발생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장애물 훈련 중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부상들입니다. 하지만 태성은 그 설명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안면 외상의 양상이 너무 비슷했고 시기도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더욱이 현우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성은 의무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의무중대장과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최근에 안면 외상 환자들이 많았던데 혹시 다른 원인은 없었나? 의무중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상처 양상이 일반적인 훈련 부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타박상의 형태가 주먹이나 발에 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모두 넘어져서 다쳤다고 주장했어요.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의 추측이 맞았던 거죠. 현우를 포함한 신병들이 폭행을 당했지만 모두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현우라는 신병은 어땠나? 아, 그 신병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의무중대장이 기록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신병이 맞을 뻔했는데 김현우가 대신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자진해서 대신 맞겠다고 했다더군요. 태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다른 동기를 대신해서 맞았다는 얘기였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다는 것이었죠. 누구를 대신해서?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몸이 약한 동기였다고 합니다. 김현우가 제가 대신 맞겠다고 자청했다더군요. 그 순간 태성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죠. 자신이 현우를 너무 엄격하게 키웠기 때문에 현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현우를 더 큰 피해자로 만들었던 거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나? 대략 일주일 전쯤입니다. 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수료식에서 본 현우의 상처가 바로 그때 생긴 것이었죠. 다른 동기를 보호하려다가 당한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숙소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감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들에 대한 걱정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나? 태성은 처음으로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를 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현우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태성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은밀한 정보 수집이었어요. 신뢰할 만한 부하들을 통해 해당 부대의 실상을 파악하려고 했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를 포함한 신병들을 괴롭힌 주동자인 박 병장이 바로 이 준장의 조카라는 것이었어요. 이 준장은 국방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이것 참 복잡하게 됐군.
태성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단순한 부대 내 기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어요. 이 준장의 조카를 건드리는 것은 곧 이 준장과 정면 충돌을 의미했죠. 하지만 태성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었고 더욱이 자신의 아들과 다른 신병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태성은 조심스럽게 상급 부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신병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했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김 소장,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네. 군단 참모장의 전화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련된 인물들을 보니 조금 복잡한 상황이야.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태성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준장의 눈치를 보라는 얘기였죠. 결국 군 상층부에서도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해. 자네도 군에서 오래 생활했으니 알 것 아닌가. 태성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어요. 권력 관계에 따라 정의가 좌우되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였죠. 며칠 후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태성이 권력 남용 의혹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자신의 아들 때문에 부대를 기습 점검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무를 처리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김 소장이 자기 아들 일로 군단장 권한을 남용했다더라. 아들이 맞았다고 해서 부대를 뒤집어 놨다는데 이런 소문들이 군 내부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태성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오히려 태성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죠. 더욱 가혹한 것은 현우에게도 피해가 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군 아들이 고자질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현우는 부대에서 더욱 고립되었어요. 다른 신병들도 현우를 피하기 시작했죠. 현우야, 너 때문에 부대가 난리 났잖아. 왜 혼자만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그래? 현우는 이런 원망의 목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동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태성도 군 내부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 준장과 가까운 인물들이 태성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상급자들도 태성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김 소장, 이번 일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군단장이 직접 태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파고들면 자네한테도 좋지 않을 거야.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하라고. 하지만 태성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것이 뻔했어요. 현우와 다른 신병들이 당한 고통이 헛되이 될 수도 있었죠. 죄송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군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예요. 김 소장,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명령이다. 군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군대냐 조폭이냐? 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상급자에게 이렇게 대든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 순간부터 태성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군 상층부는 태성을 문제인물로 낙인 찍었고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태성이 고립된 지 며칠 후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에 받은 전화였어요. 소장님, 응급실입니다. 환자 이름이 김현우라고 하시는데요.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목소리가 갈라졌죠. 병원으로 달려간 태성은 중환자실 앞에서 현우의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현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죠. 김현우가 왜 그런 선택을?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태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우가 남긴 짧은 유서에는 아버지까지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순간 태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현우를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현우를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말이죠. 현우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곤경에 처한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였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현우의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성은 더 큰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병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현우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를 항상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형이 대신 맞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더 심하게 당했을 거예요. 부하들의 증언을 들으며 태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선량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선량함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질 차례다. 태성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군 조직의 눈치를 볼 수 없었어요. 아들과 수많은 신병들을 위해 마지막 전투를 시작해야 했죠. 며칠 후 태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직접 제출한 것이었어요. 신병 부대의 가혹행위 실태, 은폐 시도, 권력에 의한 무마 과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죠. 동시에 언론에도 암시적인 메시지를 흘렸습니다. 직접적인 내부 고발은 아니었지만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단서들을 제공했어요. 김 소장, 자네 지금 뭘 하는 거야? 군단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계급장을 걸겠습니다. 태성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죠. 자네 정말 미쳤구나. 30년 군 생활을 이런 식으로 끝낼 거야? 아닙니다. 30년 군 생활의 진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결국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태성은 불복종과 군기문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병부대의 가혹행위 실태도 함께 드러났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모두 전출되거나 파면되었어요. 이 준장도 책임을 지고 전보 조치를 받았죠. 하지만 태성도 예편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현우는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퇴원 후 현우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태성이 예고 없이 그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커피 한 잔 주겠나?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내가 맞은 멍은 내가 몰랐던 죄값이더라.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죠? 아니다. 너보다 힘들 수는 없었어. 그날 오후 부자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태성은 현우에게 사과했고 현우는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했죠. 카페를 나서면서 태성은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급장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찾았거든요.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